안녕하세요. 제로카입니다. 오늘은 보험 이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리 내역을 기록을 하는 걸 저희가 보험 이력이라고 그러죠. 과연 믿을만한 건지,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, 보험 이력을 잘 보면 그것도 차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. 가장 기초 데이터. 근데 이거를 좀 관가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차량은 일반 차량, 그다음에 리스 차량, 그다음에 렌트 차량, 뭐 요렇게 좀 나뉘죠. 일반적으로 렌트라 하면 사실 뭐 하나, 헛자 등 뭐 히읗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죠. 영업 용도로 썼거나 뭐 법인으로 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 이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성능지에서도 그게 이력이 남아 있고요. 그래서 중고차 거래할 때 참고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총 5가지의 사례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 차량은 그냥 단순한 본넷 하나만 교환됐다고 하는 차예요. 제네시스 차량인데 사고가 1회 났는데 69만 원이래요. 근데 본넷이 교환될 정도면 앞에 있는 범퍼도 교환이 됐겠죠. 총 보험 이력이 69만 원밖에 안 나오냐? 이거는 잘못된 거죠. 그죠? 보세요. 부품이 31만 7천 원이래요. 공임이 18만 9천 원이래요. 그리고 도장이 18만 3천 원이래요. 어디 공장 가셔서 일반 분들이 도장하는데 18만 원 들었다. 본넷 하나 도장하는데 저금액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저희도 뭐 업자가로 한다 그러면 한 판에 뭐 1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2판 값, 3판 값 이렇게 받아요. 본넷 하나를 도장한다고 해도 저금액으로 못 하거든요. 이 차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. 저희 같이 딜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알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. 근데 제네시스가 수리 비용이 60만 원밖에 안 나온다?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라는 거예요.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였어요. 두 번째 차량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차량이에요. 일반적인 거고 앞삼박이라고 그러죠. 세 군데 본넷하고 양휀다, 범퍼 이렇게 다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거는 라지에터 서포트인데 이것도 사실 나갔어야 되는데 왜 표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 정도 사고 나면 사실 여기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. 근데 여기 보시면 미확정이라고 돼 있죠. 미확정. 미확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때는 좀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세요. 미확정이라는 거는 수리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수리됐는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전손 1회죠. 전손 1회. 전손이 1회가 나고 미확정이 있고 수리가 이렇게 돼 있다.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라로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. 최소한으로 그냥 수리를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냥 판매를 한 거예요. 일반한테. 그래서 이런 차량도 사실 거르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전손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자차 보험 가입 안 됩니다. 다음 세 번째 차량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. 앞서 두 번째 차량 말씀드렸지만 앞삼박이면 사실 이 정도 라지에서부터 나가야 돼요. 이게 정상이에요. 근데 이게 사고가 5번 났는데 상대차 피해가 0원으로 나와 있어요. 이건 밑에 보시면 상대보험사에서 다 이거를 물어준 건데 5번에 대한 게 기록은 이렇게 있는데 상대차에 대한 수리 내역은 없다. 뭔가 수상하죠. 거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차에 대한 숨은 문제가 있어요. 사실 이 차는 현실적으로 보험 이력이 1,500만 원 이상이 잡혀 있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. 렌트사가 가입하고 있는 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. 일반 보험회사들은 여기에 기록을 올리는 게 뭐 약간의 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은 별개입니다. 렌트, 그 다음에 일반 버스, 운송조합 뭐 이런 공제조합들 있잖아요. 그런 공제조합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보험 이력을 또 다 믿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. 요것도 좀 할 말이 많은 차인데 본넷 교환됐고요. 운전석 휀다 교환됐고 라지에트 서포터 교환됐고요. 인사이드 나갔고 사이드 멤버도 교환이 됐대요.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멤버가 교환될 정도면 사고 되게 큰 거거든요. 이게 교환이다 라고 했는데 하우스가 멀쩡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거든요. 이 차도 제네시스 차량이에요. 사고 일자 뭐 한 번, 두 번, 부품이 11만원, 한화는 120만원 정도. 뭐 공임하고 도장 이 금액 다 합하면 이게 300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. 이런 차도 무조건 거르셔야 돼요. 결국은 이것도 공제조합에서 장난친 거예요.
저희 중고차 딜러들도 일반 보험 이력과 공제조합 보험 이력이 다르다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 없을걸요. 뭐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,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요거를 한 페이지에 넣었어요. 요것도 앞선박이에요. 인사이드 나가고 사이드 멤버 나가고 하우스 나갔으면 이게 정상이에요. 아니면 하우스가 뭐 W라도 수리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정상이에요. 근데 이건 또 웃긴 거는 하우스가 교환인데 문이 교환이 안 되고 A필러가 멀쩡하다? 이것도 솔직히 조금 의심은 해봐야 돼요. 보험 이력 넘어오면 이 차는 좀 또 특이하게 용도 이력이 없다고 나와요. 전손도 없고 도난 침수 뭐 이런 이력도 없대요. 근데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미확정으로 돼 있어요. 이것도 수리는 끝났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. 사실 이거는 일반 분들이 보면 그냥 긴가민가 막 하실 거예요. 그리고 뭐 딜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금액이 확정이 안 나서 그렇지 저거 사고 낸 내용 맞다. 뭐 그래서 뭐 몇백만 원 이상 뭐 천만 원 정도 잡힐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찜찜하죠. 여기서 조금 의심이 더 가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.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. 요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던 기간이라는 거거든요. 조금 의심스럽죠. 그래서 일반 차량들도 이런 것들은 있다.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, 보험회사는 사실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거를 절대 안 하거든요. 뭔가라도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. 정말로. 어떤 차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차량들이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시세가 조금 싸요. 싸야지만 고객들이 보고 문의라도 오거든요. 문의가 오면 뭐 딜러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. 말로 푼다고 그러는데 고객님들을 좀 말로 안심시키고 설득을 하는 거죠. 설득 작업을.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. 조금은 시세에 좀 준하해서 고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나중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좀 정보 전달 또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